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면 언제나처럼 시야를 압도하는 익숙한 광경이 나를 맞이한다. 이 인사는 누군가에게 대답을 기대하고 던지는 말이 아니다. 그저 이 연극의 막이 올랐음을, 관객이자 때론 엑스트라인 내가 입장했음을 알리는 건조한 신호탄일 뿐이다. 저녁 10시 37분, 낡은 현관문의 도어락이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내며 닫히면 바깥 세상의 공기는 철저히 차단된다. 내가 태어나 기억이란 개념을 인지하기 시작한 8살 무렵부터 교복을 벗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지금까지,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우리 집 거실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세트장으로 변모했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의 쉰내, 끈적이는 장판의 촉감, 그리고 여러 병의 소주와 함께 얼큰하게 취해 있는 엄마와 아빠. 꼭 무대에 갔다. 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낮에도 서늘한 작고 어두운 거실. 그 중앙에 놓인 내 식구는커녕 두 사람이 마주 앉기에도 비좁은 낡은 2인용 교자상. 그 위에는 늘 정해진 소품들이 널브러져 있다.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진 김, 끄트머리가 말라 비틀어진 김치, 이따금 특식처럼 올라오는 마른 오징어,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초록색의 빛을 번들거리며 세상을 조롱한 듯한 소주병들. 저 지긋지긋한 소주병들. 이 무대를 기억하기 시작한 8살 초등학생의 나는 거실 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아주 무겁고 무섭고 웅장하면서도 한없이 빈곤하고 처량하며 초라하니 똑같은 무대를 하루도 빠짐없이 감상해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매일 다르다. 장르가 다르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상을 엎으며 포효하는 액션물이었고, 어떤 날은 서로의 밑바닥을 긁어내며 오열뿐인 치정극이었으며, 또 어떤 날은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듯 탄식하는 심파극이었다. 기분 나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지겨운 무대를 당장이라도 발로 차 엎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관객석을 벗어나 무대 위로 난입하는 순간 나 역시 그 진흙탕 같은 스토리에 멱살이 잡혀 끌려갈 거란 것을. 길거리에서 억지로 쥐어주는 불법 대출 전단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거절하듯 집으로 들어온 나에게 전하는 전단지보다 못한 엄마 아빠의 취기 어린 환영 인사를 나는 차갑게 무시했다. 초점이 풀린 두 쌍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끈적하게 옮겨붙기 전에, 또 그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만 한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앞만 보며 나만의 공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끼익, 철컥, 유일한 나의 안식처로 들어왔다. 날 반기는 건 좁고 어둡지만 나에게만큼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환한 4평짜리 아주 낡은 방이다. 나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진다. 가방을 버리듯 던져놓고 내 몸에 붙은 불순한 허물을 벗어 던진다. 바깥 세상의 먼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거실에서 묻어온 끈적한 알코올의 입자들까지 모두 벗어 던져버리는 의식이다. 책상 앞에 앉아 나의 유일한 친구를 작동시켰다. 본체에서 우웅하는 저음의 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차가운 기계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 이게 나의 친구고 애인이자 부모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아마도 미래도 그럴 것이다. 적어도 이 기계는 기분 나쁘다고 날 때리지 않고 술에 취해 내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겐 현실의 부모보다 부모의 역할을 훨씬 더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모니터의 푸른빛을 조명삼아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종종 기억을 되짚어본다. 아니, 정정한다. 기억이 되짚어진다. 나는 떠올리기 싫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뇌리에 재생된다. 문 밖의 저 어두운 무대에서는 주로 스릴러가 상영되었다. 적어도 내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이란 거지 같은 장치에선 언제나 그랬다. 유리가 깨지고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고 짐승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모를 괴성이 난무하던 밤들. 이 거지 같은 상황의 이유는 언제나 서로에게 있었다. 아빠는 엄마의 무능을 탓했고 엄마는 아빠의 폭력을 탓했다. 그리고 그 서로에는 언제나 숨죽여 있던 관객이었던 나도 포함되었다. 관객인 줄 알고 구석에 숨어 있었지만
나도 결국 욕바지로 쓰이는 출연진이었나 보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사춘기 시절 견디다 못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내뱉었던 그 흔해 빠진 반항의 대사. 하지만 이젠 그런 말조차 가슴에 박히지 않는다. 감정이 마모되어 버렸다. 아마도 인간이 죽어 동물의 형태로 환생할 수 있다면, 혹은 지금 당장 내 영혼의 형태를 동물로 빚어낸다면 난 고슴도치가 될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던지는 분노와 증오의 마지막 관역은 언제나 나에서 끝났으니까. 저걸 괜히 나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 꼴이지. 당신이 그날 피임만 했어도 이 지긋지긋한 꼬라지 안 보고 살았어. 우스웠다. 나란 존재의 기원이 고작 하룻밤의 실수와 피임 실패라니. 내 척추를 타고 자란 무수한 고슴도치의 가시들은 그들이 던진 저주받은 대사를 먹고 자랐다. 이젠 얼마든지 던져봐라. 가시가 너무 빽빽하게 돋아서 더 이상 니들의 비수가 꽂힐 틈조차 없을 테니. 아들, 나와봐. 거실에서 시끄러운 고함이 들려온다. 아빠의 목소리다. 어릴 때야 저 소리 한 번에 심장이 덜컹하며 발 밑까지 떨어진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이제는 정말 심장이 발바닥에 붙어버린 듯하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추락할 깊이도 없다. 나는 익숙하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높였다. 아름답고 우울한 가사가 내 귓가를 채우며 문 밖의 소음을 차단했다. 모니터 화면 속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 요즘 뭔가 이상하다. 나는 예민한 고슴도치답게 집안 공기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읽을 수 있다. 정확히 기억한다. 내가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올해 초부터 무언가 바뀌었다. 무대 장르가. 기분이 이상하다. 스릴러도 액션도 아닌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 로맨틱, 코미디? 아니 그냥 코미디인가? 하지만 순수한 웃음이 아닌 지독한 슬픔과 체념이 억지로 첨가된 블랙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다. 새벽에 목이 말라 방문을 열었을 때 늘 피 터지게 싸우던 두 사람이 텅 빈 소주병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엄마는 허탈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나온 것을 보자 엄마는 평소처럼 소리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대신 초점이 아예 없는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테이블 위에 마른 오징어 다리 하나를 쓱 밀어주었다. 아들, 먹을래? 소름이 돋았다.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다.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에서나 날 법한 기괴한 웃음소리. 그것은 분노보다 더 큰 공포를 주었다. 파멸을 앞둔 자들의 기묘한 평화 같았달까? 모르겠다. 그냥 내 본능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쿵, 덜그럭. 나만의 공간 밖에서 또다시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린다. 무언가 넘어지고 끌리는 소리. 시끄럽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게 인내심의 끈인지 현실을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끊어졌다. 개인적으론 매일 밤 피가 튀는 스릴러보단 지금의 저 기괴한 코미디가 훨씬 낫다고 애써 위로해본다. 아, 당연한 건가?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 무대의 장르가 줄곧 따뜻한 코미디였더라면 나도 아빠도 엄마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 주말이면 다 같이 외식을 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시시콜콜한 농담을 건네는 그런 평범한 삶. 확실하다. 적어도 내 가슴 깊은 곳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쓸데없는 감정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20년 인생 중 내게 주어진 애정이라곤 고작 양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의 아주 적은 양의 햇빛 뿐이었다. 반면 폭력과 폭언이란 수천 번의 산성비가 내렸다. 그 결과 내 마음은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는 단단한 콘크리트 지붕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빌어먹을 코미디 장르로 변한 때문일까? 최근 그들이 보여준 기묘한 평화와 슬픈 미소 때문일까? 그 척박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틈 바구니 사이로 아주 조그마한 연민이라는 새싹이 발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이상하다. 기분이 신경이 쓰인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가 계속 내 귓바퀴를 맴돈다. 이어폰을 뚫고 들어올 만큼 날카로운 소리는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거슬린다. 저건 따뜻한 웃음소리일까? 아니면 이빨을 꽉 깨물고 참고 있는 차가운 울음소리일까? 이왕이면 나를 부르고 있는 저 소리가 그들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화해의 햇살이어라.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그런 멍청한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방문을 뚫고 들어온 목소리는 차디찬 빗소리였다. 아들, 이것 좀 도와봐. 엄마의 목소리였다. 평소 표독스럽게 악을 쓰던 톤이 아니었다. 비를 가득 머금은 먹구름처럼 한없이 어둡고 축축하게 울먹이는 공기가 절반 이상 섞인 바스라지는 목소리. 그 처량한 목소리가 내 귀에 닿는 순간 바보처럼 꿈틀대며 자라던 내 마음속의 새싹은 움직임을 멈추고 다시금 조용히 시들어버렸다. 도와달라고? 또 무슨 난장판을 쳐놓은 걸까? 아빠가 술에 취해 오줌이라도 쌌나? 아니면 또 누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나? 내가 나가서 치워주길, 내가 나가서 귀찮은 걸 처리해주길 바라는 그 이기적인 부름. 난 입술을 깨물며 이어폰에 우울한 음악소리 한 칸을 올렸다. 아니, 두 칸, 세 칸, 고막이 터질 것처럼 볼륨을 높였다. 쾅, 덜그럭, 쿵. 더욱 커진 음악 소리를 뚫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천장에 닿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듯한 둔탁한 소리가 가슴에 깊숙이 꽂혔다. 내 온몸은 고슴도치의 가시로 덮여있어 더 이상 상처가 꽂힐 자리도 없을 텐데. 이상하리만치 그 소리는 가시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 심장 정중앙에 정확히 꽂혔다. 짜증나 진짜.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바라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다. 익숙했다. 무언가 부서지고 넘어지는 저 소리. 아주 익숙한 소리였다. 그래, 장르가 변하긴 무슨 놈의 코미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스릴러로 회귀한 것 뿐이었다. 그게 더 우리 집다운 모습이지. 저들에게 구원을 바란 내가 병신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또 한 번 툭 하고 끊어졌다. 처음으로 겪는 낯선 감각이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질적인 단절감. 그걸 오늘 하루에만 2번이나 느꼈다. 아랫배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마치 빛 한 점 닿지 않는 까마득한 심해에 낚싯줄을 던져놓고 거기에 걸린 거대한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기분. 수면 위로 올라올 저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의 절망일지 아니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상조차 불가능한 끔찍한 생김새의 심해어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두려우면서도 그 정체가 궁금하고 묘하게 설레면서도 결코 두 눈으로 마주하기 싫은 감정. 서로 모순적인 이 미묘하고도 거대한 감정의 해일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대로 익사할 것만 같았다. 책상에 놓인 작은 탁상시계를 보았다. 저녁 11시 42분. 집에 들어와 이 좁은 방 안에 틀어박혀 머릿속으로 허무한 기억과 쓸데없는 감정의 파편들만 가지고 논 지 벌써 1시간이 훌쩍 넘게 지났다. 방문 밖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아까의 그 둔탁한 소음을 끝으로 일말의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는다. 평소 같으면 욕설이 오가거나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려야 할 텐데 소름 끼칠 정도의 정막만이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랫배가 묵직해져 온다. 이 작은 공간에 내 화장실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속으로 실없는 투정을 부리며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래, 화장실이나 가야지. 치웠든 안 치웠든 내 알바가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잠겨있던 방문의 걸쇠를 풀었다. 철컥 문을 열고 거실로 발을 내밀었다. 모니터에 푸른 불빛만이 존재하던 내 방과는 달리 거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둡지만 익숙했던 내 방의 빛과 달리 거실의 공기는 무겁고 기괴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의 붉은 불빛과 집 안에 짙고 검은 그림자가 뒤섞여
붉고 훨씬 더 검은 빛이 되어 나를 앞으로 안내했다. 코를 찌르던 알코올 냄새 사이로 묘하게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봐버렸다. 내 안에서 낚싯줄을 끌어올리며 두려우면서도 보기 싫었던 그 끔찍한 심해의 실체를. 여기가 바로 심해였다. 거실이란 이름의 세트장, 무대를 가장한 깊고 어두운 심해. 누군가의 지독한 심해 밑바닥까지 길게 내린 낚싯줄에 불쌍하고 처참한 심해어 2마리가 걸려 있었다. 거실 천장을 가로지르는 낡은 가스 배관, 그곳에 매달린 2개의 굵은 나일론 끈. 한쪽에는 아주 반듯하고 정갈한 자세로 마치 스스로의 죽음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듯이 목이 제대로 걸려 축 늘어진 아빠가 있었다. 허공을 향해 뻗은 그의 발끝은 기괴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에 반해 그 옆줄은 무언가 발버둥을 친 흔적이 역력한 아주 엉성하고 비틀린 자세로 겨우 목이 걸린 엄마가 있었다. 옷까지는 헝클어져 있었고 의자였던 걸로 보이는 플라스틱 스툴이 그녀의 발밑에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아까 내 방에서 들었던 쿵 덜그럭 하던 소리, 아들 이것 좀 도와봐 하던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 그것은 날 괴롭히기 위한 부름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제대로 걸리지 않은 올가미의 고통 속에서 조금이나마 살고 싶어 내지른 단말마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생을 빨리 끝낼 수 있게 의자를 차달라는 낚싯줄을 팽팽하게 당겨달란 부탁이었을까? 아까 방 안에서 내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던 느낌, 그건 내 인내심이 아닌 저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저 물리적인 낚싯줄이었어야 했는데, 내 이성이 아니라 저 비극적인 밧줄이 끊어졌어야 했는데, 결국 끊어진 건 내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동아줄이었고 다른 무언가였다. 눈앞의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이 짧은 정적의 시간 사이로 오히려 그토록 지긋지긋해하던 과거의 무대가 미친 듯이 그리워진다.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쌍욕을 내뱉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던 그 저급한 스릴러가 차라리 숨막히는 심해의 고요보다 100번, 1000번은 나았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에 매달린 2구의 심해어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내 시선이 2사람의 사이, 가스 배관의 빈 공간 사이를 머물렀다. 어둠 속에서 환각을 보는 것일까? 아니 어쩌면 이것은 운명이 내린 마지막 무대 장치일지 모른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천장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줄 하나가 스르륵 내려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 끝에는 날카롭고 매혹적인 미끼가 매달려 있다. 이 거대한 심해 수조에 남아있는 물고기는 이제는 나 하나, 단 한 마리 뿐이다. 위에서 흔들리는 저 미끼는 너무나도 매혹적이었다. 평생을 외로움과 증오 속에서 유용하던 고독한 심해어에게 가족이 있는 곳으로 따라오란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난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뒹굴고 있던 플라스틱 스툴을 주워 세웠다. 엄마의 발끝에서 멀지 않은 곳, 우리 아빠와 엄마의 사이 정중앙. 혼자서 하려니까 불편하네. 입술 사이로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목소리지만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나도 의자 위로 올라섰다. 차가운 배관의 촉감이 손끝에 닿았다. 나는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멀티탭에 굵은 전선을 집어들었다. 이 무대의 마지막 장르는 결국 우리 세 가족이 다 함께 완성하는 그로테스크한 가족극이었다. 엉성한 자세로 미끼를 물고 고통스럽게 멈춰있는 우리 엄마 옆에 그보다 더 엉성하고 비틀린 자세로 스스로 미끼를 삼키는 아들이 자리 잡았다. 의자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 거지같은 심해의 무대는 마침내 완벽한 암전을 맞이했다. 이건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만든 이야기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데 원래는 대략 3,000자 정도의 짧은 글이었어요.
이것저것 찾다가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내용이 엄청 암울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작업해 봤습니다. 그럼 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